근데 욕심을 부리면 화가 따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영어 시작하기 이영씨의 썸머입니다. 오늘 이영씨와 함께 해주실 게스트분이 무려 3분이나 계세요. 코트라 실리콘밸리에서 특별 출연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한인들의 취업을 여러모로 도와주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국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좋은 정보 정말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 3분은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해외 일자리 발굴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K-무브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네, 지금 각자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K-무브센터 안에서 현재 이제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박형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권희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영씨에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많은 한국 분들께서 K-무브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무브에서 하고 계신 일 좀 간략하게 형도님께서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뒤에 우리 로고에 나와 있는데 K-무브라는 건 코리안 무브먼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들, 코리안들이 해외로 무브, 나가자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명이었고요. 일자리, 해외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해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하고 코리안 아메리칸 뭐 이런 유학 영주권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미국 내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청년들을 위해 도와주는 사업이 있고요. 네. 또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들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국 이 실리콘밸리 이 근방에 있는 우리 유학생 및 코리안 아메리칸 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는 하는 일들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쪽에 구인 기업을 찾아서 인터뷰를 주선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왜냐하면 많은 유학생들이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가지기 위한 어떤 정보라든지 또는 선배 취업자들을 찾아서 그 선배 취업자와 비슷한 전공이나 그런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매칭해서 만나게 해주는 멘토링 사업 등, 그리고 이력서 컨설팅도 앞으로 할 거겠지만 그 본인의 영문 이력서를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첨삭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고요. 한국에 있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비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J1이라고 불리는 인턴 사업 형태로 그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J1을 이용해서 미국에 그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턴 해외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와 관련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K-무브에서 하시는 일을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국 청년들이 딱 지원을 어떤 시기에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일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K-무브에서 소개를 시켜주시는 건지 어떻게 저희 한국 청년들이 K-무브에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미국에서 계속 좀 한인을 채용하는 회사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고 그 하이어링을 채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정보를 계속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USA Jobs, K-move USA Jobs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건 저희가 나중에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네. 거기에 저희가 꾸준히 잡 채용 정보를 올리고 있어서 그거를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회사에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잡에 맞는지 그런 코칭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1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3번은 그 잡페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은 한국에서 하고 있고 1번은 실리콘밸리 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은 한국에서 할 때 저희가 계속 채용 정보를 올리면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서류 심사에 통과가 되면 이제 한국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도 당연히 이제 비슷한 포맷으로 가기는 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를 할 때는 주로 유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유학생들도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니까 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뭐 일부 회사에서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하고 화상 인터뷰로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아까 초반에 형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멘토링 프로그램,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취업을 잘 할 수 있는지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이력서 코칭, 이거는 저희가 올해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해 나아갈 거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고민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 있어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어떤 게 필요하다, 어떤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 많이 얘기를 해주면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러분 시청하고 계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면은 K무브에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K무브가 이제 아까 미국 구인처를 계속 개발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기업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K무브 지금 팀에서 주로 이제 구인처로 저희가 그 회사를 대신해서 지원자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회사는 미국 내에 있는 이제 대다수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에 있는 대기업인데 미국 내 법인이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뭐 특정 회사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회사들에 이제 구인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자들을 리퍼럴을 해드리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실리콘밸리 특성상 스타트업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회사들인데 이제 그 중에서 좀 테크에 관련된 회사들 이렇게 좀 있는 상황이에요. 또 궁금한 게 K무브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을 지원하는 거랑 K무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직자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J1 비자를 받고 고용이 된 한국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J1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경우니까 되게 걱정이 많더라고요. 네. 본인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인지, 고용이 지속될 수 있는지, 어떤 분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저희가 구인처 의뢰를 받아서 그 회사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잡 포스팅을 올리기 전에 저희가 직접 가봐요. 그리고 회사 담당자랑 또 만나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측에서 일단 한번 가서 대화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분들을 모두 검증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J1 비자 같은 경우 사설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정말 현지에 어떤 분들하고 일하게 될지, 어떤 회사 일하게 될지 모른 채 그냥 매칭만 해주는 것보다 저희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현장에 가서 그분을 고용할 분하고 면담을 하고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메리트인 것 같아요. 진짜 한 번도 해외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 미국에 딱 떨어졌을 때 누군가 약간 정신적으로라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일 것 같은데 이렇게 아름님께서 미국 현지에서 딱 자리를 하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어느 정도 코트라에서 K무브 센터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검증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뭐 100% 검증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괜찮은 회사를 소개를 시켜주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K무브 센터를 통하면 뭐 근처에 아카데믹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굉장히 가고 싶은 필드에 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한테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멘토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취업으로. 그게 반드시 취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필드에 있는 분들이 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취업으로 좀 더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K무브 센터에서 이렇게 멘토링, 아까 말씀해주신 멘토링의 개념으로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소개를 시켜주면 이제 그분 이제 학생의 포트폴리오와 뭐 예를 들어서 아트스쿨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와 그 현지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고 또 학생하고 그러니까 멘토하고 멘티가 계속해서 릴레이션십을 쌓아가면 이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한 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계신 분들이나 유학생분들은 진짜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비자인 것 같아요.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비자를 우리 뭐 한국에서 오는 청년이든 유학생이 공부가 끝난 후에 비자 스폰서십을 받고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걸 원하든 어쨌든 우리 카테고리를 H1B 비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반대로 미국에서 이 사람들, 미국 기업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이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비자 스폰서십을 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고용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 이미 미국에 존재하는 그 직업을 찾는 사람들한테서 찾을 수 없는 뭔가 혜택을, 그러니까 리소스라든지 뭔가 뭐 능력이라든지 그게 뭐 코딩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차별화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비자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역량과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소위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매스 이런 전공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템 전공한 사람들이 비자 나중에 학교가 끝나고 나면 비자 스폰서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비자를 줄 만큼 그 사람이 일단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역량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회사 명이나 제가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스폰서십을 받고 주니어 디벨로퍼로 고용이 되신 분하고 인터뷰를 저희 팀에서 했는데 그분이 어떤 역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회사에서 기꺼이 스폰서십을 주고 고용을 한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쪽에 있는 텍 컴퍼니들은 인터뷰를 볼 때 랭귀지 프로피션시를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동료들하고 일을 할 때도 필요하지만 인터뷰 볼 때 그 과정에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 아니면 대답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다른 분하고 같이 팀워크로 일을 해야 될 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역량과 그다음에 랭귀지 프로피션시가 비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어라는 게 단지 말만 유창한 게 아니고 어떤 문화의 컨텍스트 같은 걸 알아야지 거기서 같이 동화돼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한국에 계실 때 얻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K무브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해외 기업에서도 인턴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한국 문화뿐만 아니고 다양한 문화를 좀 많이 경험을 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스타트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워낙 계신 곳이 실리콘밸리 쪽이니까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한국 청년들을 위한 어떤 팁이 있으면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우리 청년들이나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마치 막 창업된 기업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한국에서는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스타트업 정의가 뭐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와닿았던 정의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나 물건을 전에 없던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업, 그걸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막 창업한 기업이니까 사실 좀 의미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보고 다음에 뭐 대기업을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한국에서 중소기업에 가서 거기서 기술이나 어떤 역량을 채워서 다시 대기업을 도전해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에 가보면 내 능력이 지금 부족하며 하지만 날 받아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 스타트업이라는 건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그 업무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이미 있으신 분들은 거기 직원으로 있으신 분들 상당수는
어떤 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 유명한 회사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으로.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해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 훨씬 더 셀 수 있어요. 또 업무가 훨씬 더 강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까다롭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핀테크 굉장히 열풍이지 않습니까? 핀테크. 네. 근데 그래서 저희한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 핀테크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너무 눈이 높아서 사실은 자기가 지금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 그렇군요.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겠지만 이쪽에 좀 웬만큼 커진 기업들에서 그 인턴으로서 일을 해보는 걸 추천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유학하고 있거나 코리안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들이 여름방학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런 스타트업 기업에 문을 두드려 봐야 돼요, 계속. 그래서 자신이랑 맞는 스타트업인지 찾아보고 거기서 일을 해봤다가 뭐 그분들이 뭐 추천서를 써주거나 또는 연관 네트워크를 얻어서 다른 회사로 가야지 마치 이 스타트업을 최초의 어떤 진입하겠다, 어떤 자기가 거기서 역량을 채우겠다. 그런 식의 접근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스타트업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트업의 정의가 뭐 한 8명에서 10명이 시작한 정말 신생 스타트업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진, 예를 들어서 펀딩이 뭐 시리즈 단계에서 거의 마지막인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갖춰진 코퍼레이트 레벨 스타트업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작은 회사, 신생이고 굉장히 작은 멤버가 한 8명에서 10명밖에 없는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규정하고 말씀 한번 드려보자면, 저희가 이제 부인처로 인터뷰를 그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회사가 작고 목표가 굉장히 분명해요. 일단 회사가 성장을 하고 그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같은 경우면 마켓 쉐어를 늘리는 게 굉장히 명확한 고리이기 때문에 디벨로퍼들이 서로 일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용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애들하고 컬처럴 핏도 맞고 일하는 스타일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아까 형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일할 사람이 굉장히 서로 핏이 잘 맞는지, 그것이 이제 업무 능력뿐 아니라 뭐 컬처럴 핏,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모든 부분에 맞는지를 굉장히 심층 있게 보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작은 규모에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단지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좀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사람을 채용을 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타트업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넣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뭐 당연히 그 직무에 맞는 그 포지션에 맞는 스킬이나 뭐 자격은 갖춰져야겠지만, 그것보다 스타트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뭐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어서 그렇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약간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거를 약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위에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듣고 따라가는 그게 이제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트업에서는 자기 의견을 내야 돼요. 계속 아이디어를 만들어가고 계속 그걸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꾸준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말을 하려면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맞아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하신다면은 스타트업에 취직하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많이 생각을, 스타트업에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똑똑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그런 거 다 들어가지만 이 회사의 주인이 나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적극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약간 스타트업에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정확한 그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닌데, 여기 있는 스타트업은
벤처 캐피탈 펌이라는 회사에서 펀딩을 굉장히 많이 받는 회사들이 많아요. 물론 거기에도 약간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지만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항상 영세하다는 개념은 절대 아니거든요. 스타트업이 펀딩이 굉장히 많이 받고 그다음에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라든지 직원 뭐 베네핏 부분에서 굉장히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큰 회사들보다 경쟁이 뒤처지지 않는 좋은 회사들도 많아서 취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스타트업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다양한 기회의 폭이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 대한 굉장히 많은 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스타트업인가요? 형도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의에 따르면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기업 가치가 이미 뭐 어떤 기존 유명한 호텔 체인을 넘어선 게 에어비앤비고 또 자동차 웬만한 큰 제조사를 넘어간 게 이제 우버잖아요. 그쵸. 그래도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IPO를 아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스타트업 그 의미를 좀 더 이제 한국에 있는 청년 특히들 좀 생각을 많이 바꿔줬으면 해요.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팁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생소한 문화에 저희가 일을 하러 가는 한국 청년으로서 사실은 이게 미국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미국 취업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럼 그거를 혹시 TM부에서 좀 도와주시는 교육적으로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는지. 그게 보고 답을 하면 원래 이제 뭐 썸머님도 유학 오셨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유학을 했죠. 네. 예, 근데 많은 경우에 유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 문화를 알아가는 거지 단기간에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저는 아까 말씀드린 J1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미국 문화를 그나마 알아갈 수 있는 미국 근로 문화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교육 장치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은 뭔가 좀 J1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연결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한국에서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거든요. 뭐 미국에서 음식집은 이렇게 해라. 그거 하루면 다 배우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거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필요한 건 미국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떻게 반응하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반응할 때는 내가 그 다음은 수습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럼 그렇게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미리미리 배우는 건 사실은 직접 와서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름님,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들이 그러니까 졸업이 2년 정도 남거나 이렇게 3년이 남거나 이런 학생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네. 졸업이 임박해서 막 직장을 알아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신기한 거를 발견을 했는데 인턴십을 학교 다니면서 많이 한 학생은 그만큼 자기가 정말 이런 풀타임 잡을 찾을 때 조금 더 옵션이 많아져요. 그 말은 회사 안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간 좀 회사에 들어와서 굳이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증이 된 사람이라고 이제 미국 기업들은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냥 신입사원이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업무를 배워가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이제 한국계 미국에 계신 한국계이시던 아니면 유학생이시던 좀 이렇게 인턴십을 다양하게 해보면 자기가 정말 이 분야는 가고 싶지 않다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이 분야는 정말 내 분야다 싶어서 차후에 다음 방학에도 또 인턴십을 해볼 수 있고 이런 자기가 어디서 그 잡을 잡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익스플로어 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턴십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유학생 같은 경우는 뭐 홈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학생들끼리 되게 이렇게 컴퍼트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인 학생들끼리 모여서 놀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기회를 뭐 예를 들어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하고 이게 좀 모여서 좀 더 인터랙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계 정말 학생들하고 좀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아까 이제 말씀 나눴던 컬처럴 핏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이런 면에서 좀 자기가 좀 더 많이 경험한 상태에서
구직 시장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자기가 유학생이라면 그걸 좀 많이 이렇게 좀 혜택이 이미 있는 상태니까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미국 취업에 대해서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그냥 한국에서 한국 회사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장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많이 준비를 생각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다른 장벽에서 길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 취업이 되려면, 내가 미국 취업을 하려면 나는 어떤 분야에 취직을 해야 되냐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내주는 거는 그냥 내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직업군에 대해서 비자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내가 그냥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일을 미국에서도 할래. 이런 식으로는 미국에서는 잡을 구하기가 참 힘들고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 그거를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그쪽에 맞춰서 방향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영문 이력서를 한 번은 써봐야 돼요. 영문 이력서를 써봐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너무 달라요. 한국은 뭐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진도 붙여야 되고 생년월일도 써야 되고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써야 되고 그런 회사가 아직도 많죠. 가족 관계도 써야 되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취직을 했을 때도 저희 부모님 직업까지 썼었어요. 결혼 여부도 써야 되고. 키 몸무게 들어가고.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아직도 그런 포맷으로 이력서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비단 한국에서 직업을 찾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간혹 유학생들도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가요? 이거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구글, 네이버 어디 들어가도 서치만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영문 이력 어떻게 하면 영문 이력서 잘 쓰나요? 한 번만 찾아봐도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뭐 나이, 성별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는 물론 저희가 이력서 코칭이라는 걸 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는 스스로 공부해 나가면서 영어 공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공부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되면은 한마디로 너무 준비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정말 뭐 cultural fit이 훨씬 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충분히 개인이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건데 안 해오는 거는 그건 성실성에서 정말 부족한 느낌. 아주 간혹 저희가 이런 이메일을 받는데 저는 미국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에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국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해야 빨리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목적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에 취직하는 방식하고 미국에서 취직하는 방식은 굉장히 달라요. 만약에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싶다면 열심히 본인이 취직하고 싶은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쌓아야 돼요. 그럼 미국인들이 뭘 쓸까? 그것도 사실은 뭐 검색해보면 금방 나와요. 미국인들은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구나. 그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지.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1년에 몇 번 공채. 그냥 우르르 뽑히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국과 미국의 그 채용 방식을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나한테 맞는 게 이거겠구나. 그런 거를 금방 알 수 있고 그러면 방향도 잡히겠죠. 방향을 잡아야 준비가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희영님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뭐 취업하고 그럴 때 이력서 쓰고 뭐 자소서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자소서라는 개념은 없고 커버 레터를 대신 쓰는데 레주메랑 커버 레터를 쓸 때 저도 이제 커리어 관련해가지고 상담도 하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류 통과를 해야죠. 미국에 취업을 할 때도. 그때 보는 게 레주메랑 커버 레터인데 이거를 심지어 첨삭을 안 받고 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제 고용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민을 했는지가 보이는데 사실 첫 몇 문장만 봐도 딱 보이잖아요. 그 포맷만 봐도 딱 보이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고 계속 넣기만 하면은 사실 가능성이 되게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 스펠링 미스테이크 하나 있으면은 그거는 안 돼요. 혹시 특정 회사 얘기해도 돼요? L로 시작하는? 그럼요. 저희가 좋죠. 네. 링크드인은 굉장히 미국 내에서 네. 뭐 글로벌리 되게 많이 쓰는 사실 잡 헌팅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을 PR하기 위한 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을 위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학생들, 유학생들 만나보면 이제 구직과 맞닿아 있지 않고 졸업이 2, 3년 남은 학생들이 링크드인 어카운트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커넥트를 하고 싶은데 링크드인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대화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링크드인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 다음 학기에는 인턴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희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킹이라는 게 꼭 사람하고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링크드인 안에서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이미 어느 정도 어치먼트나 이런 분이 있는 분한테 링크드인 커넥트 눌러서 Can I pick your brain?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커피 한 잔 마실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만약에 내가 아트스쿨이어서 내 포트폴리오 보여주고 피드백 받을 수 있으면 그건 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링크드인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부분인데 링크드인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 웹사이트를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직 링크드인 계정 안 만드신 분들은 꼭 계정 만드시고 그리고 원하는 한번 가보고 싶은 회사가 있다라는 것 한번 다 찾아보시고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프로파일 보시면서 아 이분들은 이렇게 경력을 쌓았구나 이런 것도 보시고 어느 학교 어느 전공을 하셨구나도 보시고 그리고 링크드인이라는 너무 좋은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직접 하다 보면은 막 연관 뭐 회사들도 이렇게 옆에 뜰 거 아니에요. 가서 보시고 충분히 혼자서도 그 정도의 리서치는 너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링크드인 활용해서 좋은 게 하나가 이제 영문으로 이력서 쓰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하고 만약에 비슷한 뭐 배경이 가진 사람을 몇몇을 보면 뭔가 이렇게 겹치는 어떤 뭐 표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면 그걸 뭐 제가 조금 약간 리프레이즈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좀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문 이력서를 쓸 때 약간 참고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지. 네. 일단 미국 취업을 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엔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많이 도전해야 돼요. 나는 이것만큼 준비해서 완벽해진 다음 지원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은 영어가 부족해. 그래서 영어를 이 정도까지 해놓고 도전할 거야. 왜냐면 떨어지는 게 무서우니까. 불합격되는 게 무서우니까. 근데 취직이라는 거는 뭐 10번 지원하는 것보다 100번 지원하는 거, 100번 지원하는 것보다 1000번 지원을 하는 게 붙을 확률이 높아요. 본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지원을 하고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설사 불합격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보고 영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살지 않으면 본인이 만족할 정도로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도전을 하면서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많이 지원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하면서도 인터뷰 준비가 되는 거고 저기서 저렇게 질문하는구나 그러면은 다음 회사에서 비슷한 질문이 나오겠지 하고 또 연습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희영님 설명하신 내용
덧붙이자면 실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니어 디벨로퍼로 고용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니까 코딩을 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네. 첫 번째 인터뷰 때 코딩 하나 정신 없는데 말도 하냐고 정신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내가 뭘 좀 더 이렇게 연습을 해가면 다음 인터뷰엔 낫겠구나를 약간 우리 모의고사 말고 진짜 이렇게 그 약간 시험 진짜 본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약간 느슨하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네. 다음 인터뷰 때 자기가 약했다고 생각되는 걸 막 연습을 많이 해가서 네. 말도 잘하고 코딩도 잘했대요. 그래서 고용이 되셨어요. 기자 너무 수업도 잘하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부족한 걸 채워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형도님께서 자시겠을까요?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나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이걸 얼마나 시간으로 이 방송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게 듣다 보니까 떠올랐어요. 뭐냐면 다 말해줬어요. 이미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영문이로서 빨리 한번 써봐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우리 여기에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또 코리안 아메리칸 이렇게 보면 이미 사실 여기 와 있는 유학생들하고 뭐 한인 학생들은 이런 어려움을 매일매일 겪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저도 이곳에 와서 매일매일 겪고 있어요. 뭐냐면 거절의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절받는 것에 대한 연습. 저도 구인처를 찾을 때 코트라라는 이름이나 K무브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면 다 받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저희도 비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거를 매일매일 뿌려보고 거절받는 연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쪽에 있는 유학생들은 많이 그걸 경험하고 있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좀 더 받아라. 그래서 왜냐면 들어보니까 어떤 경우는 뭐 700번도 이력서를 넣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가 한 20번 해봤는데 다 떨어져서 이제 한국 돌아갈래? 이런 하는 거 하지 말고 한 100번, 100번 좀만 더 해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걸 좀 미리미리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우리 유학생하고 이제 한인 학생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고요. 또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저도 이 한국에 있는 이 코트라의 시험을 보고 들어온 거지만 앞으로의 일에 근로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에서 어떤 경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공채 시험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춤형 인재라는 건데 이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회사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직무나 그런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가 돼서 회사가 혹시라도 안 좋아지면 순간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고정돼 있다는 건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 있거든요. 좀 얘기하고 싶었, 요새 제가 준비하는 사업이긴 해요. 근데 뭐냐면 코딩 공부를 한 2년만 해도 그건 어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미국 기업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들인 노력 있잖아요. 그거 성과물을 만든 거 있죠. 그거를 절대로 함부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한국은 자기가 노력했던 결과물이 어쩌면 저평가될 수도 있는데 미국이라는 곳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유학할 필요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코딩 교육을 요새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받는 거예요. 열심히 2년 동안 받고 그걸 가지고 제1 인턴을 나오든 아니면 국내 IT 기업든 또 해외 IT 기업, 국내 지사든 여기서 근무 경험을 해보면 일자리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본인한테 맞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코딩 일자리, 코딩 분야에서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그런 집중력, 헌신성이 아주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청년들한테 미국 취업 그렇게 어렵지 않다. 되게 쉽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희영님 놀라셨어요. 노력하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냐면
스펙을 쌓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서 스펙 쌓는다는 게 사실은 어떤 자격시험지를 통과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자격시험을 위해서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들었거든요. 한 달, 두 달 정도. 그거는 아무 실무 능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자격증 종이 하나 받는 건데, 미국은 그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자격증보다는 실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하는 과정 속에서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물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미국 취업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보셨을 텐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페이퍼에, 레주메에 단순히 쓰기 위한 그런 보이는 것만을 위한 경력을 쌓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스킬을 개발을 하시고 바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은 그게 정말 미국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인 것 같고 다시 랩업을 하자면 스킬셋 기르고 그리고 영어 실력 당연히 유창하게 늘리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고 문화적인 적응 능력까지 기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트워킹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미국 취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취업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한국에서도 그렇겠죠? 네. 그 사람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앞으로 그렇게 더 많이 변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무브 소셜미디어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특히 페이스북 팔로우 해주시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일자리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여기 앉아 계신 세 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정보를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팔로우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